나를 용서해줘. 네, 현지 씨. 웃긴 매력이 있으니까. 맞아? 그림 농협이야. 예고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장담해요. 예. 주체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몸이 막 떨려요. 너무 좋아서. 연기를 할 때만큼은 프로이고 싶다. 대한민국 영화계 흑진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조민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프로필을 봤는데 65년생. 네. 제가 굳이 숫자로 풀어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요새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신경 쓰죠. 신경을 쓰면 여자들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절대동안의 비결이 떼수건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사람들 많이 안 하나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하셔서 엄마가 피부가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어요. 당장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대신에 이제 너무 면이 안 쓴 거면 안 되고 좀 많이 써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약간. 네. 신작 영화 관능의 법칙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곧 개봉인데 어떤 영화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40대 여자들의 일과 사랑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살아봐서 인생이 이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맛인 것 같기도 할 때쯤 얘기예요. 좀 살아본 언니들의. 그렇죠. 살아본 언니들. 네, 3명이 하죠. 문소리 씨, 엄정화 씨, 저. 정말 우리나라 국보급 여배우들이 다 모였는데. 아우, 아니에요. 국보급 너무 많아요. 그 얘기 그 홍보부에서 그렇게 써놨는데 좀 민망해요. 무슨 국보급이에요, 저희들이.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긴장감 있겠죠. 얘기만 들어도. 응. 근데 그게 다 선의 워낙 개성이 경쟁이- 강하셔서. 예. 그래서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 연기자들이면 어떻겠어요. 다 자기 몫을 하고 뭐 욕심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근데 그게 표 안 나게 다 연기에 묻어난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세 분이서 현장에서 호칭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언니 뭐 이렇게 부르죠. 순서대로. 그럼 우리 순서대로. 조민수 씨, 엄정화 씨, 문소리 씨 이렇게. 아, 그렇군요. 우리 조민수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혜영이라고요. 싱글맘인데 베이커리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원하는, 그래서 약간 소녀 같은 역할이에요. 엄마하고 딸이 오래 살다 보면 딸이 왜 남편 겸 그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저는 그 딸한테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나름 사랑도 하고 싶어하고 많을 법한 얘기예요. 지금 그 세대에. 어떠세요? 실제 조민수 씨 성격하고 영화 속 캐릭터하고 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아, 혜영이 같은. 예. 뭐 나름 또 그쪽도 있어요. 권칠인 감독께서는 그 새 여배우 중에서 그래도 배역하고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배우로 조민수 씨를 지목하셨더라고요. 나이 순으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그냥 예의상 그러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이 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고편이 재미없다. 재미없는 것만 골라놓은 것 맞아요. 같다. 예, 그래서 본편이 더 세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가 영화 예고 보고 가잖아요. 그럼 나올 때 속상해요. 예고가 다네. 근데 저는 요번에 우리가 그때 제작 보고 올 때 처음으로 보면서 내가 봤는데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선에서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요. 19금이라서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조금 아닌 부분에도 괜찮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고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거는 장담해요. 예. 제일 선배시니까 두 후배분의 어떤 연기자로서의 강점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소리 씨는 에너지가 넘치죠. 에너지가 넘쳐서 연기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보이고요. 물론 정화 씨도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가수였다가 이렇게 연기자로 자리 잡기가 제 1호 아닌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을까. 정화 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웃음이 참 이뻐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현장에서 되게 에너지가 상승되는 현장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점들을 보면서 이제 제 걸로 제가 또 뺏어왔죠. 이렇게 하나씩 배웁니다. 후배들한테도 배우고. 그럼요. 예. 뺏어와야죠.
우리 맏언니 조민수 씨의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강점?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들 하실 때 몰입도가 좋대요. 한꺼번에 에너지를 모아 쓰는 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거는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분이 모두 이제 40대에 예. 정말 40대 여성들의 그런 감성을 풀어나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 40대 언니들의 수다방이에요. 완전히 동떨어진 영화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30대 남자들 공감하냐? 이해는 된대. 공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럴 수 있다라는 그 나이대에서 생활에 항상 찾아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또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는 몰랐던 이런 깨달음 같은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영화를 하면서 특히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죠. 지금은 배려도 알게 되고요. 어렸을 때는 그때는 일을 하면서 몰랐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그립기도 해요. 몰라서 대들 수 있고 생으로 덤빌 수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40대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거, 또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영화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자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한국 영화계에서 델마 루이스 같은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해요. 그럼에도 시장에 내놨을 때 관객이 안 찾을까 봐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이 관능이 진짜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이게 그래도 흥행에 조금 참여를 해야 쓰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셋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흥행이 돼야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잘 돼야 된다. 여성 영화가.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변호인의 그 송강호 씨 같은 역할이라던가 그때 관상의 정재 씨도 그렇고 신세계 황정민 씨도 그렇고 왜냐하면 신세계 황정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강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까지 들어오면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에서 오는 재료들도 있을 거고요. 타고난 재료들도 있을 거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재료들도 막 있을 건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잘하는 배우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니까 나도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선후배 동료가 너무 잘하면 행복해요. 행복하시고 예, 저는 보고 있을 때 질투나는 게 아니고 아니죠, 행복. 그게 여자 역할이면 질투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우가 꿈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여상을 다녀서 어쨌든 사회에 빨리 진출을 하려고 그럴 때 우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CF를 찍게 된 거죠. 툭하면 뭐 연예인들 친구 따라 뭐 갔더니 친구는 안 되고 뭐 자기만 됐다. 저도 좀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어떤 브랜드에서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조그만 초소형 카세트가 나온 거죠. 거기에 지면을 딱 찍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1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세금 떼고 11만 얼마를. 그때 당시에 초봉이 1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F 많이 해서 빨랑 부자 돼야지 하고 찍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모델로 처음에 데뷔를 하셔서 여성들의 로망인 화장품 모델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예, 좀 오래 했어요. 예.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정말 예쁜 이목구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21세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첨단 피부 과학으로 수분이 오랜 시간 피부 위에 광고 찍은 거 보면 정말 예쁘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쁘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재밌는 코너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 내가 그랬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라고 오늘 막 잘난 척하고 다녔을 거라고 우스개로 그랬거든요. 화장품 모델이 지금 다시 제의가 들어온다면 20대와 또 다른 내가 이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하겠죠. 이 나이 돼서 그래도 우리가 좀 이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연기자는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을 하다가 발탁이 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영화 청블루 스케치라고 영화 먼저 찍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잡지를 예. 보고 그때 이규영 감독님이라고 독고행제 선배님, 천호진 선배님, 뭐 허준호 씨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화에 여자 그 주인공을 누굴 뽑을까 하고 그분들이 잡지를 넘기다가 제가 뽑힌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찍고 있다가 중간에 다시 이제 KBS에서 TV문학관이라고 예. 그때 당시 TV문학관이 약간 신인의 등용문 같은 자리였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죠. 시작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이 된 게 이제 드라마 먼저 방송이 된 거죠. 그럼 그 드라마 첫 작품은 기억나세요? 예, TV문학관 불이라고 너무 기억나요. 그게 86년도인가요? 6년도요. 아, 그렇구나. 모델로 카메라를 보는 거하고 또 연기하면서 카메라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했죠. 감독님이 저한테 전달하는 그 감정. 지금 이런 신이야. 그러니까 연결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선 이런 감정이 얘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고찰되던가요, 처음부터? 잘했대요. 그리고 초반에 상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 연기 생활 시작하면서 혹시 멘토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요. 첫째는 이제 돌아가신 김기팔 선생님이라고 작가분이 계세요. 제가 욕망의 문이라는 걸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를 했나 봐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어디 안방에 이쁜 척하냐고. 안방에서 보시는 시청자들 앞에서 네가 나 이뻐요 하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냐고.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뜩이나 화장품 모델하고 이랬던 애가 안방에서 카메라 쪽으로 얼굴 돌려가면서 연기한다. 그게 지금은 저한테 너무 큰 재산이에요. 내가 어느 쪽이 이쁜지 어느 쪽이 나쁜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생각 안 하고 하게 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너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김순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뻐하셨어요. 그냥 이뻐하셨는데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은 항상 보면은 대본을 손에 안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날 분명히 선생님 약주 드신 것 같은데 대본이 없네? 다 외우셨나? 리허설 때부터 들어가 보면 완벽하게 외워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건 다 떠나서 기본이야. 이거는 연기하고 관계없는 기본이야. 그 위에 네가 그리고 이 현장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조민수 씨도 대본을 안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건 기본이구나. 그래, 대사 외우는 건 기본이야. 그러자. 지금까지도. 되도록이면 진짜 현장에 대본이 돌아다니지 않게 진짜 분장실에서 대본을 완벽하게 다 인지하고 걸어가면서 다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채우고 들어가서는 마음껏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계속 민폐를 주잖아요. 그런 기본도 안 해오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안 해가면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나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연기는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박근영 선생님 제가 며느리로 나왔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가 암에 걸렸음에도 말 안 하고 시집을 가서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치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기만했다라는 대사를 던지실 때 대사 외운 대로 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던져주신 에너지에 제가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크게 받아서 그걸 잊지 못해서 이런 배우가 돼야겠다. 주고받는 배우가 돼야겠다. 일방통행하는 배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그럼 예전에 조민수 씨가 30년 전에 이제 활동했던 연예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은 참 편한데요. 같이 고생해야 친해지는데 그렇죠. 고생들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야 누구 욕하면서 모이고 막 이러거든요. 같이 어떤 공공의적을 하나 만들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끈적함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배우들의 처우는 굉장히 저희가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일하시는 우리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스태프들 처우는 아직까지도. 우리 명필님이 요번에 표준계약서 썼어요. 말은 계속 나왔었대요. 처음으로 실행하신 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라고 사람을 다 망가뜨릴 때가 많거든요. 밤을 꼬박 새고 안 나오는 거 강제로 뽑아내고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명필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근데 조민수 씨가 굉장히 화려한 화장품 모델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의외의 작품 그 대추나무 네, 사랑 관련해서 올해 또 작품 하셨잖아요. 10년 했죠. 조민수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봐서 좋긴 했는데 그 드라마 때문에 화장품 모델을 이제 못하게 됐다. 네. 전속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죠. 화장품을 그래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맨 얼굴에 시골 촌부는 아니지 않냐. 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신인인데 드라마 빼주세요 할 그런 것도 없고 그때는 시스템이 약간 달랐었잖아요. 감히 얘기 못하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때 좀 갈등을 하시긴 했겠어요. 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는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가 너무 한스러웠어요. 나를 안 놔주고. 그런데 그게 참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워낙 맨 얼굴에 화장 안 하고 옷 막 편하게 입고 거의 우리가 그냥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연기가 침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활 연기를 너무 많이 갖게 된 거죠. 정말 드라마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작품들을 하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조민수 씨 마음속으로 아끼는 한 작품을 꼽는다면 돌아가신 김주혁 감독님이 모래시계에 저를 쓰셨어요. 그때 되게 행복했고 그 작품 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약간의 내가 다른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참 많이 기억이 나요. 드라마에서는 지금 28년 동안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아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영화에서는 의외로 많이 못 뵀어요. 일부러 좀 영화는 안 하신 건가요? 뭐 안 써주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약간 캐주얼한 영화, 학생 영화가 많을 때 한 3작품 정도 하고 영화 판도가 약간 바뀐 거죠. 뭐 물론 그것도 다 소화를 해야지 배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나한테 쑥스러운 그 에로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하고 내가 활기차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쓱 빠졌죠. 어느 시대에 와서 이제 영화가 다양성이 생기고 뭐 이런 시점이 왔죠. 그때는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너 물러나 있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다 2012년에 정말 피에타란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조민수란 배우를 알렸잖아요. 살면서 너무 큰 선물이죠. 여배우, 영화 배우로서의 조민수 씨의 어떤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마니아 영화다. 외국에 같이 시상식장에 서보셨잖아요. 외국에서 김기덕 감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가요? 대단하세요. 그 얘기했어요. 한국 돌아오기 싫겠다. 길을 갈 때도 그 외국 분들이 막 달려오세요. 물론 독특해서 달려오실 거예요. 그 외모가. 그거는 뭐. 그런데 그분의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러고 정서가 그쪽에 많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김기덕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래도 유럽에서는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옆에 있는 게 자랑스러울 만큼 그 정도였어요. 다시 김기덕 감독의 작품 제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다 안 한다? 되게 애매해요. 작품 보고 한다 안 한다. 작품 보고 한다 안 한다. 그럼 작품 선택 기준은 뭐 있으세요? 피에타 할 때도 전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그닥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좀 힘들었어요. 보면은 여자를 저렇게까지 만들지. 인간을 왜 저렇게까지 그려야 되지? 다르다. 그리고 불편하다. 보고 나면 항상 저분이 여자한테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피에타라는 작품이 왔을 때도 다 떠나서 감독님 먼저 내가 봐야겠다. 대본도 안 보고.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다 계산이셨다 그러는데 너무 선하신 분이 있으신 거죠. 영화하고 다르게. 되게 쑥스러워하고 막 이러고. 그 계산이셨다고. 그래. 이런 성향의 감독님이면 작품을 내가 한번 보고 같이 해도 불편하지 않겠다. 대단하신데요. 조민수 씨는 이렇게 해야 오케이를 할 거다를 간파하신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본을 보고 불편하지 않는 방향이 뭔가 감독님하고 계속 대본 갖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힘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기덕 감독께서는 조민수 씨 그 잠재력의 10%도 못 꺼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좀 극찬을 하셨는데. 고맙게 얘기해 주신 거죠. 고맙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있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앞에 서신 지는 뭐 모델까지 하면 30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가장 큰 슬럼프가 있었다면? 안 찾아줄 때?
나 이거 진짜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럴 때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배운 도둑질이 연기밖에 없고 다른 거 하면 연기보다 그 열정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또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대략 어느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에타 할 때 드라마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도 한 1년 놀았고요. 그 전에는 또 한 5년 정도 놀았던 것 같고요. 5년이나 노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어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훨씬 더 당당하고 멋져지는 배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는 바람이죠. 초라해지기는 싫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소망이 있으세요? 일단은 관능의 법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상 관객 수 혹은 희망 관객 수? 440만이라 그랬어요. 440만. 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꿈을 꿨는데 사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 제발 440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440을 뛰어넘었을 때 조민수 씨 공약 하나 걸어주시죠? 없어요. 제가 무슨 공약 걸 게 있나요? 명동 나가서 프리허그 해주신다, 백허그 해주신다 뭐 이런 거 하시던데. 그거는 본인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거는 껴안는 배우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배우 조민수. 나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조민수는 이런 배우였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최선을 다한 연기자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다. 있다. 어디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연기자만 아니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저는 희노애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자만 아니었으면 뭐 저도 그랬을걸요. 어렸을 때 뭐 깜시 짱구 뭐 뜨개질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해요. 의외로. 황정민 씨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그렇고 이정재 씨도 그렇고 그리고 조진웅 씨도 그렇고 그리고 화이에 나왔던 여진구 씨가 어리지만 그 친구하고도 해보고 싶고 뭐 굳이 애인 사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주체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몸이 막 떨려요. 너무 좋아서.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힘들 때마다 많이 생각해요. 이게 또 내 성장판을 건드렸구나 이러면서. 아니다. 현장을 계속 그려요. 머릿속에. 상대도 그리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죠. 오늘 지금도 특별해요. 제가 처음으로 YTN의 공감이라는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잘 것 같아요. 어차피 맞이할 건 뭐. 남한테 민폐 끼치기 전까지. 칭찬도 아직까지도 멀었고 제가 죽을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 조민수 너 그래도 너를 속이지 않고 멋지게 살았다. 제가 이제 교복자기가 1세대예요. 그때 카달로그의 모델 하셨었죠? 예. 그때 빼빼로를 기억하세요?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경쟁사가 김도현 씨. 근데 제가 너무 예뻐서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떤 걸로? 모르는 걸로. 집에서 자르는 걸로 하고 너무 그 카달로그에 있는 모델이 예뻐가지고 그 옷보다 그 예쁜 모델 보려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게 제 첫 테스트였어요. 이런 소소한 기억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 갔을 거예요.